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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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생활하셨지요?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많이 납니다. 부쩍 가을이 깊어진 것 같아요. 하지만 낮 동안은 햇살이 너무 좋아요. 집 근처에 공원이 있다라면은 산책을 하시면서 비타민 D를 챙기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요. 외출 후 귀가하실 때는 집에 오셔서 개인위생 철저하게 지켜주세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 시간에 공부했던 쿠팡 앱을 적용을 해서 쿠팡 이츠 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런 다음 길찾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을까요? 네,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빠르고 편리하게 배달해주는 쿠팡 이츠 앱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 맛집부터 집 근처에 있는 단골 가게까지 쿠팡 이츠 앱을 통해서 편리하고 빠르게 음식을 로켓 배달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공부하신 유통 플랫폼 앱 쿠팡 앱을 공부하셨지요? 쿠팡 회원이라면 누구나 쉽게 회원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좀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럼 쿠팡 이츠 앱을 먼저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 이츠 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먼저 화면에서 플레이스토어 앱 아이콘을 찾아야지 되겠지요. 화면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밀어보시고 플레이스토어 앱 아이콘이 여기에 없다라면은 화면을 아래에서 위쪽으로 밀어보시고 다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밀어서 플레이스토어 앱 아이콘을 천천히 찾아보세요. 플레이스토어 앱 아이콘을 찾으셨다라면은 플레이스토어 앱 아이콘을 터치하시고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가 실행이 되셨다라면은 플레이스토어 메인 화면에 상단을 보시게 되면은 검색 엔진이 있습니다. 검색 엔진의 오른쪽에는 마이크 아이콘이 있고요. 마이크 아이콘을 터치해서 쿠팡 이츠라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검색 엔진을 직접 터치하신 다음에 쿠팡 이츠라는 단어를 입력을 하셔도 되십니다. 검색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가장 먼저 쿠팡 이츠 앱 아이콘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 화면을 이렇게 밀어보시게 되면은 요기요도 있고 기타 다른 앱 아이콘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쿠팡 이츠라는 앱 아이콘 오른쪽에 있는 설치 버튼을 터치하신 다음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쿠팡 이츠 앱이 설치가 되는 동안은 설치라는 단어가 취소로 바뀌게 되고 왼쪽에 있는 앱 아이콘의 초록색 동그라미를 통해서 설치 진행 사항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설치가 되는 동안은 취소라는 단어가 계속 나타나게 되고요. 설치가 완료가 되게 되면은 취소라는 단어가 열기로 바뀌게 되고 열기가 될 때까지는 기다려 주셔야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쿠팡 이츠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쿠팡 이츠 앱의 설치를 모두 성공적으로 완료하셨지요? 이제 스마트폰에 필요한 앱들을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 검색하시고 설치하는 부분은 그닥 어렵지가 않겠지요. 자, 이제 쿠팡이츠에 회원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쿠팡이츠 앱 아이콘을 찾으시고 찾으셨다라면은 터치하여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후 처음으로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먼저 쿠팡 이츠 서비스를 소개하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서비스의 내용을 확인을 해 보시게 되면은 가장 먼저
쿠팡 이츠 서비스는 실시간으로 배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내용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고요. 화면을 왼쪽으로 밀어보시게 되면은 소문난 맛집을 빠르고 편리하게 주문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화면을 왼쪽으로 밀어보시게 되면은 쿠팡처럼 간편하고 원터치를 통해서 결제를 할 수 있다라고 서비스의 내용이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서비스 소개글을 다 확인을 하셨다라면은 화면 아래쪽에 시작하기 버튼을 터치해서 화면을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쿠팡 이츠에서 내 기기 위치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라는 팝업 메시지가 나오게 되고요. 이 내용은 배달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나의 위치를 파악하는 부분도 있고 좀 전에 확인했던 실시간 그 배달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허용을 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쿠팡 이츠 메인 화면이 실행이 되어졌습니다. 쿠팡 이츠 메인 화면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을 보시게 되면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5가지의 메뉴가 아이콘으로 나와 있습니다. 홈, 검색, 즐겨찾기, 주문 내역, 마이 이츠.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마이 이츠 메뉴 아이콘을 터치하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지난번 시간에 유통 플랫폼 앱 쿠팡 앱을 공부를 하셨고 모두 회원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쿠팡 회원입니다. 그래서 쿠팡 앱으로 로그인이라는 파란색 버튼을 터치해서 쉽게 쿠팡 이츠에 회원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쿠팡 앱으로 로그인 버튼을 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쿠팡 이츠가 쿠팡 앱으로 로그인합니다. 허용하시겠습니까? 라는 팝업 메시지에서 허용을 터치를 하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허용을 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이 되셨고요. 로그인이 되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화면 하단에 마이 이츠 메뉴 아이콘을 다시 한번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상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나의 이름과 이름 아래쪽에 핸드폰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쿠팡 회원이기 때문에 쿠팡으로 로그인을 통해 좀 더 쉽게 쿠팡 이츠에 회원가입이 되어졌습니다. 그럼 먼저 음식을 배달시키고 받을 수 있는 집 주소, 즉 배달지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배달 주소 관리 메뉴를 확인하시고 확인이 되셨다라면 터치해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달 주소 관리 화면에서 먼저 나의 집 주소를 배달지로 입력하기 위해서 집 추가 메뉴를 찾으시고 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달지 주소 설정 화면으로 이동이 되셨다라면 나의 집 주소를 도로명이나 건물명 또는 집번으로 직접 입력을 하시고 검색을 하셔도 되지만 아래쪽에 현재 위치로 주소 찾기 버튼을 통해서 좀 더 쉽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위치로 주소 찾기 버튼을 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도상에서 현재 나의 위치가 표시가 되어지고 아래쪽에 현재 나의 위치가 도로명 주소로 표시가 되어집니다. 손가락으로 지도를 밀어서 좀 더 정확한 위치를 잡아주시고 아래쪽에 이 위치로 배달받기 버튼을 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나의 집 주소에 도로명 주소가 정확하게 들어왔음을 확인하시고 아래쪽에 상세 주소를 터치해서 나머지 주소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배달지가 나의 집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집 아이콘을 터치를 하신 다음에 아래쪽에 완료 버튼을 터치를 하시게 되면은 배달지가 나의 집 주소가 입력이 되어져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배달지 입력이 성공적으로 되셨지요? 다음으로는 결제 수단을 확인하시고 결제 수단을 등록하는 방법을 한 번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결제 관리 메뉴를 확인해 주시고 터치해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제 관리 화면으로 이동을 해 보시면은 쿠팡 앱에 등록한 결제 카드가 쿠팡이츠에도 등록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되어져 있는 결제 수단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시고요. 새롭게 신용카드를 등록해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고 싶다라면은 결제 수단 추가를 터치해서 추가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결제 수단 추가 버튼을 터치하시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제 수단 선택 메뉴에서 신용 체크카드를 터치하고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이츠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동영상을 녹화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라는 팝업 메시지 창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허용을 하시게 되면은 신용카드의 정보를 좀 더 쉽고 편안하게 스캔을 통해서 입력하실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허용을 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이츠에서 기기의 사진, 미디어 파일에 액세스할수록 허용하시겠습니까? 허용을 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얀 네모가 나오고 네모 안에 신용카드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렇게 신용카드가 스캔이 되어져서 화면에 신용카드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은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이 정확한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카드 뒷면에 있는 숫자 3자리 CVC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신용카드를 만들 때 만드신 비밀번호 4자리 중에서 앞자리 2개를 입력하시고 아래쪽에 확인 버튼을 터치하시게 되면은 신용카드가 결제 수단으로 등록이 되어집니다. 화면 아래쪽에 한 번 더 확인을 터치하시고 결제 관리를 확인하시게 되면은 이미 등록되어져 있는 신용카드와 좀 전에 등록하신 신용카드 2개의 결제 수단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드디어 맛있는 음식을 집으로 주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이츠 화면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화면의 중간보다 조금 위에 한식, 치킨, 분식, 돈가스가 적힌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음식 메뉴이고요. 메뉴를 왼쪽으로 밀어보시게 되면은 피자도 있고 일식도 있고 커피도 있고 샌드위치도 있고 샐러드도 있고 다양한 음식 메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오른쪽으로 밀어서 이동하셔도 되시고요. 왼쪽으로 밀어서 이동하시면서 음식 메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음식 메뉴가 너무 작아서 확인하시기가 힘이 든다라면은 화면 아래쪽에 쿠팡이츠의 5가지 서비스가 메뉴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홈 메뉴가 선택이 되어져 있는데 홈 메뉴 오른쪽에 검색 메뉴를 터치를 하시게 되면은 메뉴들을 좀 더 크게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메뉴를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셔서 원하시는 메뉴를 찾으신 다음에
터치를 해서 이동을 하시면 되시는데 저는 족발을 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족발 음식점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원하시는 음식점을 터치해서 이동을 하신 다음에 음식점의 이름을 확인을 하시고 아래쪽에 쿠폰이 있다라면은 쿠폰 받기를 통해서 쿠폰 받기 완료를 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 화면을 위쪽으로 밀어서 메뉴를 확인을 하시고요. 원하시는 메뉴를 화면을 위쪽 아래쪽으로 이동하시면서 찾아주시고 터치를 해서 결정을 해 주십시오. 저는 정말 맛있는 2인 앞족발을 주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터치한 메뉴가 화면에 나오게 되고 가격과 수량이 나오게 됩니다. 화면 아래쪽에 카트에 담기를 통해서 카트에 넣었고요. 또 다른 메뉴를 더 주문하고 싶다라면은 화면을 위쪽이나 아래쪽 혹은 위쪽에 메뉴를 통해서 원하는 메뉴들을 찾아가시면 되십니다. 저는 사이드 메뉴에서 쟁반국수를 하나 더 주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쟁반국수를 터치를 했더니 다시 쟁반국수의 가격과 수량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화면 아래쪽에 카트에 담기를 통해서 카트에 담았습니다. 화면 아래쪽에 카트 보기에 숫자 2가 나와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선택한 음식 메뉴의 가격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주문을 하기 위해서는 카트 보기를 터치를 하시게 되면은 배달 받을 주소를 설정해 주세요 라는 팝업 메뉴가 뜨게 되고요. 배달 주소 설정을 터치하신 다음에 배달을 받고자 하는 배달지가 나의 집이기 때문에 집을 터치하시게 되면은 배달지 설정이 완료가 되어집니다. 정확하게 배달지 주소가 나의 주소가 맞는지 확인을 해 주신 다음에 내가 주문하고자 하는 메뉴가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 할인 쿠폰이 있다라면은 할인 쿠폰이 정확하게 입력이 되어졌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총 결제 금액을 확인을 하시고 아래쪽에 요청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게 사장님께 요청할 사항이 있다라면은 터치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시고요. 일회용 수저나 포크를 빼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고 싶으실 때는 터치를 해서 요청을 하시면 되십니다. 또한 배달기사님께 요청 사항이 있다라면은 터치를 하셔서 원하시는 요청 사항을 터치를 하시면 되는데 요즘은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비대면 배달이 요청 사항으로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터치가 됐다라면은 X를 터치하시고 빠져나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결제 수단을 확인을 해 주신 다음에 화면 아래쪽에 결제하기를 터치하시게 되면은 주문이 완료가 되어집니다. 쿠팡 이츠 서비스에 이어서 네이버 지도 서비스에 대해서 다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서비스는 생활 속에서 잘 활용하시면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편리함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가 제공해주는 네이버 지도 서비스는 통합된 검색창을 통해서 장소, 버스, 지하철 등 모든 정보를 검색창 하나로 검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을 탐색하고 내비게이션 서비스와 같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길찾기 서비스, 거리뷰 서비스, 장소정보 활용 서비스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지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에 네이버 지도 앱이 설치가 되어져 있어야지 되고요. 네이버 지도 앱이 없다라면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 설치를 하셔야지 됩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밀어보시고 혹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밀어보시고 플레이스토어 앱 아이콘을 찾으신 다음 플레이스토어 앱을 터치해서 실행을 해 주십시오. 플레이스토어가 실행이 되셨다라면은 메인 화면의 상단을 보시게 되면은 앱 및 게임을 검색하세요가 적힌 검색 엔진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검색 엔진 안에 있는 마이크를 터치하시고 네이버 지도라고 말을 해도 되고 검색 엔진을 터치하신 다음에 네이버 지도 단어를 직접 입력하신 후 검색을 하셔도 되십니다. 네이버 지도 아이콘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오른쪽에 초록색 설치 버튼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설치 버튼을 터치를 하시게 되면은 설치가 시작이 되어지고 설치가 시작이 되어지면은 설치 단어는 취소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왼쪽 초록색 동그라미를 통해서 설치 진행 사항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설치가 완료가 되게 되면은 취소 단어가 열기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설치가 완료되는 속도는 와이파이의 상태에 따라서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가 있으니까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는 기다려 주시면 되십니다. 네이버 지도 앱이 성공적으로 설치가 되어졌지요. 그렇다면 스마트폰 화면에서 네이버 지도 앱을 찾아주시고 터치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를 하시고 처음으로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네이버 지도 서비스에 대한 안내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메뉴 탭에서 한 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안내 내용이 나오고요. 화면을 왼쪽으로 밀어보시게 되면은 빠르고 정확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안내도 나와 있고요. 다시 화면을 왼쪽으로 밀어보시게 되면은 더욱 편리해진 즐겨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안내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확인이 되셨다라면 화면 하단에 시작하기를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지도에서 내 기기 위치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라는 팝업 메시지가 나오게 되고요. 길찾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허용을 터치해야지 됩니다. 네이버 지도가 제공해주는 다양한 서비스 중에서 먼저 길찾기 서비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 서비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화면의 상단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네모에 길찾기 버튼이 있습니다. 찾으셨을까요? 확인이 되셨다면 터치를 해서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상단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도록 되어져 있고 출발지가 내 위치, 즉 현재 내가 있는 곳의 주소가 기본적으로 입력이 되어져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출발지는 자유롭게 입력을 하셔도 되시는데 변경을 하시고자 하실 때에는 출발지를 터치를 하신 다음에 입력이 되어져 있는 주소를 지우시고 마이크를 터치해서 입력을 하셔도 되시고 직접 출발지를 입력하셔도 되십니다. 저는 출발지를 운중중학교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지를 검색을 하신 다음에 정확한 출발지를 검색 결과에서 터치를 하신 다음에 입력을 하시면은 출발지가 입력이 되어집니다. 도착지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도착지 입력을 터치하신 다음에 마이크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검색을 하셔도 되시고
도착지를 직접 입력하셔도 되십니다. 예를 들어서 북촌 한옥마을. 검색을 하시고 정확한 도착지를 터치해서 입력을 해 주시면 되십니다. 길찾기 검색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착지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은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58분이 걸린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대중교통 중에서도 버스를 이용한 경로가 5가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5가지의 경로는 화면을 위쪽으로 밀어 보시게 되면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다시 화면을 아래쪽으로 당겨서 이동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최적의 경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라면은 화면을 터치해서 이동을 하시면 되십니다. 먼저 지도를 통해서 전체적인 경로를 한눈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최적의 경로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알고 싶다라면은 화면을 위쪽으로 밀어 보시게 되면은 이용할 버스, 환승할 위치, 정류소의 개수, 도보 거리, 시간 등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서 거리뷰 서비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뷰 서비스는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지는 곳에서 주변을 살펴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화면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오른쪽 옆면에 하얀색 동그라미 안에 풍선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이 거리뷰 아이콘입니다. 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치를 하시게 되면은 지도상에 파란색 선이 생겨나게 되고 파란색 선이 있는 곳은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거리뷰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지는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다시 거리뷰 아이콘을 터치하시게 되면은 서비스가 사라지게 됩니다. 거리뷰 서비스를 이용할 장소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상단에 검색 엔진 안에 있는 마이크를 터치해서 말을 해도 되고 아니면 검색 엔진을 직접 터치해서 단어를 입력하셔도 되십니다. 저는 판교 노인 복지관을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서 판교 노인복지관이 검색이 됐다라면은 손가락을 바깥쪽으로 벌려서 확대를 시켜 주시고요. 확대가 되셨다라면은 오른쪽 옆면에 하얀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 풍선 모양 아이콘, 거리뷰 아이콘을 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뷰 아이콘이 화면에 나오게 되고요. 아이콘 위쪽에는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지도의 화면이 작다 싶으시면은 손가락을 바깥쪽으로 벌려서 좀 더 확대를 시켜 주시고요. 거리뷰 아이콘을 거리뷰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지는 파란색 선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 주시면 되십니다. 저는 판교 노인 복지관의 정문 쪽에서 거리뷰 서비스를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리뷰 아이콘을 이렇게 이동을 시켰고 거리뷰 아이콘 위에 있는 사진을 터치를 하시게 되면은 거리를 둘러볼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손가락을 왼쪽과 오른쪽으로 밀어서 주변을 살펴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돌리게 되면은 360도 회전을 해서 주변을 살펴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또한 왼쪽과 오른쪽이 아니라 위쪽과 아래쪽을 당겨서 360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거리뷰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특정 장소의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지도 서비스 중 통합 검색 엔진을 통해 장소 위치 정보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화면의 상단에 장소, 버스, 지하철, 주소 검색이 적힌 통합 검색 엔진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 정보를 검색을 하실 때에는 통합 검색 엔진 안에 있는 마이크 아이콘을 터치한 후 장소나 버스 번호, 지하철, 주소를 말을 통해서 검색을 하셔도 되십니다. 아니면은 직접 통합 검색 엔진을 터치한 후에 정보 검색을 하셔도 되시는데 먼저 버스 번호를 입력한 후 버스 정보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번호를 입력하신 다음에 검색을 해 보시게 되면은 경기도에서 운행하는 여러 개의 동일한 버스 번호가 나오게 되는데 알고자 하는 노선 번호를 터치를 하신 다음에 검색을 하시면 되십니다. 먼저 지도를 통해서 버스가 운행이 되어지는 경로를 한눈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지도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은 버스의 운행 시간과 배차 시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화면을 위쪽으로 밀게 되면은 버스의 방향을 터치를 하셔서 버스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 화면을 위로 올려보시게 되면은 버스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탑승을 하고자 하는 버스 정류소를 터치를 하시게 되면은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화면 아래쪽에 나와 있는 버스 정류소를 터치하시게 되면은 또 다른 버스들에 대한 정보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번에는 통합 검색 엔진을 통해서 장소 정보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상단을 보시게 되면은 통합 검색 엔진 안에 마이크 아이콘이 있고 마이크를 터치해서 말로 정보를 검색을 하셔도 되시고 아니면 직접 통합 검색 엔진을 터치하신 후 입력을 하셔도 되십니다. 장소 정보를 검색을 하실 때에는 장소의 이름을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운중동에 있는 치과가 궁금하다 라고 하실 때는 운중동 치과로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지도를 통해서 치과의 위치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지도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은 치과 병원들이 나오게 됩니다. 항목 중에서 하나를 터치를 하시게 되면은 화면이 이동이 되어지게 되고요. 이동한 화면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화면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전화기 아이콘이 있는데 전화기 아이콘을 터치를 하시게 되면은 직접 통화도 가능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한 정보를 누군가와 나누고 싶다라면은 공유 아이콘을 터치하신 후 카카오톡 앱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수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수업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다라면은 동영상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충분한 설명에 답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 잘 챙기시고요. 일주일 뒤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